지금 뭐 얼마 전에 능률협회에서 자회사 전환 관련해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간담회를 돌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예.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 한 2달 전에 코로나를 걸렸었기 때문에 지금 항체가 빵빵하게 아직 있습니다. 확실히 경기 오니까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우리 부지부장님 어디 가셨네. 좀 전에 인천을 다녀왔었거든요. 종이컵에 물 한 잔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 홀대를 받고 왔습니다. 물론 잘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홀대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오늘 들어오네요. 인천 지회장님. 일단 저는 주변 지금 상황 정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박인국 지부장님께서 능률협회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가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을 테고요.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시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셔서 저번 총투표를 하실 때 찬반을 결정하실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오랜 투쟁 끝에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1번의 경우에는 채용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11월 23일 이전에 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가 보장된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관련법 등을 고려해서 최저가 경쟁 입찰에서 수의 계약으로 변경될 때 발생하는 재원을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라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저희가 용역회사로 갈 때 88% 평균적으로 낙찰률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88%의 100% 설계가에서 88%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보다 먼저 전환된 자회사들이 대부분 다 또 88%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심지어는 낮아지기까지 하는, 최저임금 선에 머무르고 낮아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전환된 자회사들이 지금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랜 동안 투쟁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낮게 된 것이 수의계약으로 발생하는 평균적으로 약 7%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에 91%에서 99%까지 낙찰률이 형성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91%가 될 때도 있고 99%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95로 했을 때 88%를 받던 거에서 95%가 되면 7%가 인상이 되는 거죠. 그 7%가 우리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자들 개인당 환산을 해보면 1인당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할 때에는 이거를 금액으로 확정하자고 해서 미니멈으로 해서 1인당 300만 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랬는데 가스공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91%가 될 수도 있고 99%가 될 수도 있는데 금액을 특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금액으로 확정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문구로 바꿔서 91%가 되든 99%가 되든 그 재원은 모두 다 우선적으로 우리들 처우 개선에 사용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다른 그 자회사 전환된 곳들하고 다른 부분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을 하면서
대선 기간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보편적으로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반노동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의 정규직 전환을 심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곧 국민들의 세금을 방만하게 쓰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해서 돈을 적게 줄 수도 있는데 많이 주게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국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가 된다는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더해서 가스공사가 재무위험 기관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방만경영, 호화청사, 가스공사가 맨 타이틀로 나왔었죠. 가스공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타겟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를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혁신 가이드라인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경상경비 10% 절감해라. 그리고 업무 추진비도 10% 이상 절감해라.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가스공사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플러스 알파,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7% 되는 재원이 증발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나중에 투표하실 때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의안을 지켜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회사로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환된 다른 공공기관처럼 순수하게 일반관리비하고 이윤만 가지고 처우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률협회에서도 이 안을 짜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비용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제한되어 있고 그 비용이 지금 축소된 상태고요. 그래서 축소된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처우 개선에 나누고 직종마다 또 배분을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능률협회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능률협회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제안을 하고 뭐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예 없어진, 배제된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출자회사 정비 지침이라고 또 내려왔습니다. 보시면은 불효불급한 자산 매가, 그리고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있을 경우에는 지분을 정비해라. 처음에 이게 정비가 아니고 정리였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라는 거죠. 없애라는 거죠. 자회사를 없애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상당히 많이 좀 불안했었습니다. 기존에 전환된 자회사들과 그리고 또 전환 중인 우리 같은 경우, 이게 만약에 그동안의 대선 기간 중에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된다면 기존에 전환된 자회사들도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자회사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로 잘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 기준에서는 잘못 운영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돈 적게 주고 일을 잘 시켜먹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없어질까봐 많이 불안했었는데 다행히도 여기 보시면은 정비 대상 제외 회사라고 해서 자회사, 정규직 전환된 자회사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이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그 보수 쪽에서의 계속 되던 얘기,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이게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 대우조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귀족 노조라고 해서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을 굉장히 폄훼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해진 환경,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도 열심히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아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정비대회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정기 전환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우리 비정직과 그리고 가스공사 원청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통과가 되면은 산자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기재부의 허락, 그리고 주주총회 열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능률협회에서 저희하고 면담을 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산자부와 기재부를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산자부와 기재부는 여러 가지 세밀한 걸 다 보지 않는답니다. 우선적으로 총 인원과 그리고 비용을 본답니다. 그래서 비용이 추가됐느냐 안 추가됐느냐, 인원이 과하게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 이걸 판단해서 통과를 시키거나 말거나 한다는 얘기죠. 사실 뭐 그것도 7%에 대한 그런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노사전문가 협의회하면서 지금 정기노조라고 제가 써놨는데 정기노조는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구성원입니다. 근데 여기 구성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죠. 코가스노조, 가스공사 이노조입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저희 정규직 전환 자체를 부정하던 사람들입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아시겠지만 저희 단식 끝나고 나서 여기 코가스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3일인가 본인도 단식을 한다고 청와대 앞에 있다가 제대로 하는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3일 정도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친구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던 문재인 정권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립의 타당성이나 정책 방향 변경 가능성 등 공사 직원들의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사장에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하고 논의해라.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을 몰아가면서 부정적인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 전 9월 23일 날 낸 겁니다. 능률협회에서 본사에 와가지고 각 대표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하자마자 바로 이 성명서를 낸 겁니다. 가스공사가 저희하고 노사전 협의를 하면서도 가스공사에서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어합니다. 담당자들도. 그래서 어떻게든 연내에 마무리하자. 원래는 처음엔 10월 달에 마무리하자고 그랬습니다. 이제 10월 달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기고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고요. 최대한 해서 연내에는 마무리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코가스 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이 뭘 다 뒤져봐도 기존에 우리가 봤던 88%로 그냥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털어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 7%가 되면은 분명히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을 겁니다. 뭐 조선일보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기자회견 하겠죠.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안 한 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할 그런 태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측과 협의하는 상황에서 노사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협의하는 상황에서 더 코가스 노조가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능력협회 안을 설명하고 동지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뒤바뀐 상황에서 뒤바뀌었다는 것은 제일 큰 게 말씀드린 대로 처우 개선이 상당히 축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표를 해서 이제 동지들께서 만약에 이제 거부를 하는 반대 진행안에 대해서 일단 거부하는 그런 결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용역회사 형태를 유지하면서 합의한 이행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투쟁을 해서 그걸 이제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받아내는 것도 정식 전환이 전제가 돼야 이제 받아지는 거겠지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회사로 전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자회사 전환 후에 공공기관 그 공동투쟁단과 함께 자회사 처우 개선 투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청와대에서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보다 먼저 전환된 그 공공기관의 대표들이 연대 투쟁을 많이 왔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저 굶고 있을 때 우리 간부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현재 본인들은 자회사 그 당시에 먼저 전환이 돼 있지만은 임금이 오르지 않고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고 용역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처지를 개선하자고 해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우리 공동 투쟁하자. 혼자 싸우면 힘드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동 투쟁단이 결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전환이 되면 저희도 공동 투쟁단에 합류해서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지금 계속 있고요. 그래서 가스공사를 압박을 해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켜라라고 해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식 전환이라는 약속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제대로 정식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가스공사든, 그리고 가스공사가 이제 정부의 기관이니까요. 가스공사든 정부를 상대든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 자체가 노선이 다릅니다. 그 당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혼자 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환된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내세워서 정부를 압박해서 가스공사를 압박해서 받아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를 압박해서 정부를 통해서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예산이 있어야 모든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끔 그런 투쟁을 좀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노동교섭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노동교섭이라고 해서 공무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자회사 단위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구조에 자회사 단위의 문제점을 집어넣기 위해서 먼저 전환된 자회사 단위들이 계속 투쟁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10월달, 11월달 투쟁이 계획되어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정 부장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그냥 참여하는 것과 파업대우로 참여하는 게 차이가 큽니다. 파업대우로 참여하는 것과 그냥 참여하면은 사실 명단에도 안 올라갑니다. 그냥 연대만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한 100여 명 갔지만은 그게 갔지만 어디 기사에도 가스공사가 참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고 돈이 들어갔지만 효과가 연대에 그치는. 근데 우리의 투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파업 대우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파업을 그동안 많이 했죠. 투쟁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파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간부 파업으로. 그래서 타이틀은 파업으로 걸고 대신 일부만 간부들이 타임오프를 통해서 참여를 해서, 그러나 효과는 좀 받아내기 위해서 저희도 파업대우에 이름을 올리는 이런 형식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투쟁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좀 막말로 짬밥이 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요령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간부하고 확대 간부 위주로 해서 이제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자회사가 전환이 된다면,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새롭게 공동 투쟁단과 함께 투쟁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공의 혁신을 한다면은 그동안에 제 경험으로 볼 때 이게 항상 우리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먼저 화살이 옵니다. 가스공사도 지금 67명이라는데요. 지금 인원 감축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기존에 전환된 지역난방 안전지부 같은 경우도 지금 인원 감축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환되더라도 분명히 이 구조조정이라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분명히 우리도 또 이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동투쟁단과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또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장기적인 그런 우려에서 미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이후에 농정사 안에 대해서 네.
네. 저기 지금 우리 스페셜에서도 알고 계시지만 특징이 작년 6월부터 이건 저는 어떤 나한테 이런 감소에 대해서 스페셜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스페셜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보면 없는 입장이 돼가지고 일부 사업에서는 좀 예산이 감소에 들어가지고 이건 저는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네. 앞으로 또 정해주게 되었을 경우에 이런 사랑이라든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이상한 걸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궁금한지 아, 네. 어차피 아까도 얘기 들었고요. 그 설명할 내용에 들어 있답니다. 말씀드리고 이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가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능력협회 컨설팅이라는 기관에다가 3억에 3개월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능력협회 컨설팅은요, 기존에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회사를 만들기 위해서요,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남부발전, 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한 걸 근거를 가지고 저희의 자회사를 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자회사인데요. 1자회사는 미화시설, 전산, 소방, 홍보, 일방연비를 묶은 860명 규모의 코가스 파트너스라는 가칭으로 1자회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회사는 특수경비, 기존에 이제 431명의 규모의 코가스 보안관리라는 가칭의 회사로 해서 2개의 지금 자회사를 만들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사측하고 지금 논의가 된 것 중에 지금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저기 이제 지금 전용 방식입니다. 제가 넘어갈 때 17년 5월 11일 이전에 입사하셨던 분들은 전환 대상자예요. 이분들은 서류하고 면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17년 5월 12일에서 17년 7월 20일 요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은 추가 면접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추가 면접 한 번 더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을 해서 정규직 전환시켜드릴게요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채용 비리가 터졌죠. 네.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공사 사장 빼고는 못 들어가도 소장 빼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터졌고요. 그 다음에 도로공사가 같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 면접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7월 21일부터 작년 21년 12월 23일 18차 노사전이 열려서 합의본 그 날짜까지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서류가 있고 인성시험이 있습니다. 인성검사시험. 인성검사는 하시는데 면접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해서 면접을 보시고 추가 면접 보시고 전형되는 방식을 합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1년 12월 23일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내지는 자회사가 넘어간 그 시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자회사의 채용 규정에 의거해서 다시 한번 규정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자회사는 최고의 기술,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공사겠죠. 고객의 만족에 향상에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핵심 가치는 안전 고객 전문 소통으로 해서 운영이 될 거고요. 전략적인 방향으로는 시설 운영 관리 최적화하고 안전전환 관리 강화하고 등등등등 쭉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회사는 특경 중심의 자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보안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 향상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하겠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핵심 가치는 안전 전문 책임 소통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능률협회는요, 능률협회 지금 과업은 자회사의 성격, 그다음에 이 자회사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계를 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고 기재부에 가서 예산을 받는 것까지가 능률협회 컨설팅의 역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화시설, 구축물, 소방, 홍보, 전산, 일반 경비, 그다음에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862명이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정원입니다. 정원은 862명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있고 경영관리본부 밑으로 해서 회사를 운영을 책임지는 안전, 그다음에 사업 지원, 홍보, 그다음에 저희 17개 사업소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 17개 사업소는 밑에 보시겠지만 본사서부터 제주까지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진 세상제가 지금 짓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정보화 운영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산만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전산은 지금 이 급여 체계라든지 설계하고 운영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전산만 별도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는 지금 경영관리본부가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하는 경영관리본부를 따로 뺐습니다. 자회사의 예산이라든지 가스공사를 상대해서 예산 받아보고 저희의 노무라든지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 하나 하고 사업관리본부를 두고 17개 사업소하고 정보화 운영실 전산 쪽을 책임지고 있는 그렇게 부서를 2개 나눈 거죠. 크게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미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급 체계가 4직급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견 넘어는 같은 직급으로 보고요. 보면 4직급 체계인데 이 직급을 지금 소장을 차장으로, 반장을 과장으로, 조장을 대리로, 중견 넘어 사원으로 해서 4직급 체계입니다. 4직급 체계라는 기존의 안이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킨 5직급 체계가 있습니다. 이 직급 체계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미화 시설, 전산, 홍보, 소방을 다 여러 직군을 합치다 보니까 이제 직급을 이제 통일시켜야 되는데 소장 반장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처럼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사원이 있는 그런 이제 직급 체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 직급 체계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화만 놓고 묻는 게 아니라 미화 시설과 홍보 그다음에 소방, 구축물까지 여러 개의 직종을 감안을 해서 능력협회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 있고 팀장 본사에만 있습니다. 과장 있고 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직급 체계를 그대로 가는데 소장은 부장으로 가고 팀장은 차장으로 가고 과장이 그냥 과장으로 가고요. 대리는 대리로 갑니다. 근데 이제 사원이라는 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직급을 세분화해서 신입사원에 할당이 가능한데 요건 이제 기존 직급 체계를 100%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안으로 소장을 부장으로 가고 팀장은 차장으로 가는데 기지지역본부 있는 과장들 중에 일부를 차장으로 올리는, 그리고 나머지는 과장으로 두고 그다음에 대리가 대리로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과장은 차장직과 과장직으로 세분화해서 괜찮긴 한데 과장의 경우 지역본부 선임 과장이 차장이 되면 시설의 최저 직급은 대리를 운영하거나 일할 사원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요. 기지 지역본부의 시설 과장님들은 그러니까 최소한 2분에서 많게는 5분이신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분이 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근태라든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전사는 기존에 직급 체계가요 두 종류예요. 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입니다. 우리 시설미화 홍보 뭐 전산 빼고요. 시설미화 홍보 특히 모든 직종들은 노임단가라는 게 있어요. 중소기업 노임단가라든지 한국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든지 그런 정부가 발표하는 노임단가 기준이 있는데 전사는 특이하게도 소프트웨어 노임단가를 안 쓰고요. 뭐 공수라든지 뭐 PL이라고 해갖고 가스공사가 설계하는 방식이 좀 틀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직급도 틀리고요. 다 연봉제로 계약을 해서 여기는 그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돼 있는데 기존에 이제 체계를 부장을 책임자하고 책임자를 부장으로 두고 그 밑으로 차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가는 방식 하나 아니면 그러니까 부장 책임 있는 부장들은 부장으로 가고 기존의 직급 체계는 그냥 그대로 옮겨가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자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32명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원이고요. 정원 432명이었는데 현재는 427명만 넘어갑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과거의 행정조장이죠. 행정조장인데 1군 조장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5군데의 빈자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이 모자라서 427명이 넘어가는데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요. 빠르면 10월 초, 늦으면 10월 중순경에 19차 노사전이 열립니다. 그 19차 노사전이 열리면 그 합의사항 중에 안에 보면 공동 TF라고 있습니다. 공동 TF에서 자회사로 넘어간 부분의 기점별로 이제 뭐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회의체인데요. 그 공동 TF에서 가장 먼저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게 우리 특수경비의 이 정원 문제하고 교대제 개표 문제가 공동 TF 안건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특경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두고 경영관리본부,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팀들, 경영, 인사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운영 본부라고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두 개의 부서로 눈높이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경 같은 경우에는 반장이 있고 1군 조장, 교대 조장, 1군 조원, 교대 조원이라는 현재 직급 체계를 반장님들 중에 일부를 대장으로 가고 반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1군 교대 조장들은 그냥 조장으로 통일하고 1군 교대 조원은 조원을 통일하는 이란의 그림이 직급 체계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이란은 비용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안 같은 경우에 조원 1, 2로 나눠서 조원 1로 나왔고 반장대로 가는 거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조원 1과 2로 분리해서 뭐 승진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망 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대장으로 올리는데 1군과 교대의 조장들을 반장과 조장으로 나누는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냐면 특경의 인원수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곳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조장보다는 반장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걸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2안하고 3안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필요해서 지금 사측하고 능력배 컨설팅이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더 이제 재원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능률협회는요, 지금 88%라는 예산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사를. 용기사가 갖고 있는 88% 예산 중에 저희가 받아갔던 월급 있죠, 월급을 가스공사의 담당 부서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제출한 근로계약서하고 급여명세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율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조율. 그러면서 이제 88% 낙찰률인데 저희가 이제 시설미화 같은 경우에는 15개 유형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낙찰률이 좀 높은데 88.005 하고 87.995하고의 급여 차이가 한 3, 4만 원 정도 나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같은 뭐 미화 직종이라고 해도
200만 원 받는 데가 있고 195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능력협회는 88%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23년도에 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전환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5년 동안 노임단가 인상률 쭉 평균을 내보니까 2.9 몇 변 정도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럼 2.9 정도 나왔으니 3%의 인상안을 가지고 그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가스공사에 제안을 해서 3.0이라는 예상 수치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만 원 받는 분하고 195만 원 받는 분이 있는데 5만 원 갭 차이가 있죠. 이걸 깎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임금 하나 없이 무조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임금 하나 없이 넘어가고 복지 3종 세트를 받는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자회사를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0만 원 받는 분들을 그냥 동결시킬 수 없으니 201만 원 그다음에 195만 원 받던 분은 201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많이 올리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올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서로 이심전심 해주셔야 돼요. 이게 꼭 당부하시더라고요. 능력협회에서.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회사에서는 능력협회가 설계를 하는데요. 저희는 호봉제를 요구를 했고요. 근데 호봉제가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년도서부터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자회사 내지는 출연기관은 무조건 직무급제를 도용을 해야 됩니다. 직무급제를. 그래서 능력협회가 직무급제를 한다고 해서 직무급제 반대예요. 그러면 포괄 직무급제를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직무급제를 하려면 평가제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야 돼요. 인사평가. 네. 평가는 SLA 평가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가스공사가 하는 것처럼 상호평가를 할 겁니다. 저희도 상호평가를 하는데 이건 지금 저희 지부는 반대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평가를 가지고 승진의 기회와 이제 성과급을 주면 성과급을 또 이제 차등 지급하는 데 기준으로 활용할 건데 말이 좋아 직무급제죠. 저희 말씀드렸지만 미아의 직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정의할 거냐, 네? 빗자락질을 할 거냐, 예초기를 할 거냐, 약 잘 주는 걸 할 거냐. 네? 시술로 치면 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몰입주머니 200개 만드셨대요. 누가 빨리 만드는 걸로 해갖고 직무를 평가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말이 좋아 직무급제인 겁니다. 잘못하면 부메랑에 대해서 저희의 목을 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지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되게 그래서 갖고 가야 돼요. 기재부에. 네. 그래서 이제 일자회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요. 평가자가 있고 개인 평가 있고 개인의 업적, 공통, 리더십, 직무 이렇게 돼 있고 이자회사는 이제 특수경비이기 때문에요. 좀 틀리죠. 네. 여기는 유용수행 평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포괄 직무급제를 능력협회에 설계한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승진 체계고요. 네, 올라가는 승진 체계.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는 승단 체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고요. 1단계는 2년, 2단계 2년, 3단계 3년, 4단계는 4년, 5단계는 4년 해갖고 15년 차에 승단을 뒀습니다. 그래갖고 15년 차 되신 분하고 각 입사하신 분하고는 좀 갭이 발생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승진 체계에 대한 그림인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여 설계를 하는데 개인별 금액 임금 저하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그러면 임금 체계를 표준화시켰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찰금이 다 틀린 부분들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화시키면서 직급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명칭이죠. 호칭까지도 급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설계하겠다라는 거고 인상률은 3% 이내로 저희 표준화 작업을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틀립니다. 전에는
미아 같은 경우는 단순 업무 사원이 이번 7월 1일 날 인상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정률로 인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회사 넘어가게 되면 자회사 넘어가더라도 가스공사의 본사에서 사업관리부에서 저희 미아 시설 임금 설계를 할 거고요. 통합보안처에서 특경 임금 설계를 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전사는 또 있고요. 소방 같은 경우는 안전환경부 각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 23년도 임금 23년도 예산을 짜요. 그러면 그거를 자회사가 포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총괄로 계약을 해요. 네, 총괄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아가 1%, 뭐 1.5% 오르고 시설이 2% 오르고 뭐 소방이 2.5% 올랐다라고 하면 인건비가 그렇게 오르면 그걸 싹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능률협회가 설계한 임금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정액으로 내려드리는 거예요. 정액으로. 왜 이제 하나의 회사의 하나의 식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자회사 넘어가면 임금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를 가스공사하고 똑같이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임금 인상을 규정을 하죠. 네? 올해 같은 경우 1.4%예요. 1.4%를 가스공사는 그러니까 인건비 총액에 대한 1.4%를 더 주는 거예요. 네? 그걸 갖고 와서 네? 위에 본부장 뭐 1급, 2급 좀 조금씩밖에 안 주겠죠. 뭐 원칙 급여가 크시니까요. 가스공사도 부장서부터는 연봉 계약을 해요. 연봉 계약을. 근데 차장서부터는 이제 임금이고요. 기본급부터 이렇게 체계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쫙 나눠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분은 뭐 0.8% 오른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1.1% 오른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차등이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본급이 있고 상여급이 있고 그다음에 뭐 수당들이 있을 수 있죠. 수당이 있을 수 있고 뭐 연장근로 수당, 연차 수당 있는 걸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기본급, 상여급, 연장근로 수당, 연차 수당을 하고 그다음에 복리후생이라고 해서 복지 3종 세트가 들어가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좀 손을 봤습니다. 똑같이 이제 기본급도 있고 상여금이 있고 교대 근무자들 위한 수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체 수당 복리후생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리후생비가 한 35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 거고요. 예상 아닙니다. 딱 35만 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예상치입니다. 그다음에 이자회사 같은 경우는 특경은 19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왜 특이하냐면 특경은 급여 안에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검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복리후생비를 추가 지원이 안 돼요. 복리후생비가 기존에 받고 있던 거를 빼고 나머지를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좀 더 임금 인상률에 좀 배정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아특종 같은 경우에는 3%가 아니라 1.5% 정도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7월 날 인상된 부분은 적용된 게 있어서 그래서 1.5%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모만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받고 있는 기본급, 상여금 쭈루룩 해가지고 254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평균금이 나온 거예요. 254만 원 정도. 미아 전체 경로모금을 비교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194만 8천 원으로 기본급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주고 쭈루룩 해갖고 259만 원의 인상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후생비 26만 5천 원인데요. 이 26만 5천 원은 허수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285만 5천 원이 인상이 됩니다. 이제 연으로 따지면 맞아요. 26만 5천 원이. 이 26만 5천 원 나온 게 식대 14만 원 하고요. 명절 상여금 추석하고 설 50만 원씩 100만 원. 복지 포인트 50만 원을 12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2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식대는 매달 지급이 될 거고요. 명절 떡값은 명절 전에 지급이 될 거고요. 복지 포인트는 카드가 지급이 될지 아니면 복지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게끔 코드를 드린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지원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30만 원은 각 기지 지역본부에 있는 2급 의료기관 하고 계약을 해서 기본검진 플러스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을 계약을 해서 그걸 통보해 드릴 거예요. 가스공사 그렇게 하거든요. A안, B안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의 실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검사들을 쭉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걸 드려요. 어떤 거 하실래요 하면 뭐 1안 할래요, 2안 할래요. 2안 같은 경우는 내 돈 좀 더 더해서 뭐 요거 할래 라든지 해갖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그걸 그대로 저희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인상이 좀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인상률 요거는 허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건 간에 차감 없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은 또 이제 틀려요. 시설은 아시겠지만 4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습니다. 억울하게도 본사 사업관리부의 강경창이라는 아주 못된 분이 깽판을 치는 바람에 저희 미화시설의 연장근로를 못하는 상황과 본사 시설 같은 경우에 본사 시설 대리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타와 분리 관련된 어느 날 갑자기 준소기업의 단순노무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기본급 대입이 120% 정도가 높다라는 이유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업관리부의 새로운 담당자가 와서 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노동타담 아니냐, 라는 식으로 계속 문제 얘기를 해서 지금 코드가 그래서 이제 눈높이 쪽에 처음에 인터뷰할 때 우리 시설 명령 대리인들 코드를 좀 찾아달라라고 해가지고요. 시설은 유일하게 상여금이 400%였어요. 이 400%를 300%로 내리고요. 상여금 100%의 재원을 가지고 기본급에 적용을 시키고, 기본급에 적용시키면 아시겠지만은 관련 수당들이 다 늘어나죠. 그래서 그 100%를 쭉 나눴어요. 그러면서 중소기업 영입 단가에 전기기계 조립원이라는 코드를 땄습니다. 이 직접코드 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직접코드 땄다는 이유는 뭐냐면 23년도서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동결이 아닙니다. 동결이 아니고요. 이제 계속 인상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는 자회사를 넘어가서 정말로 우리 시설 대리인들에 맞는 직접 코드를 찾는 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저희 지부의 입장에서는. 시설의 대리인들의 코드를 찾아드리는 게 임무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기 조립원이랑 코드를 따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쭉 그러면서 이제 위에 작업반장, 안전관리사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인상이 계속 될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통상 읽은 대리인, 영선 대리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289만 2천 원이 평균 임금이었었고요. 기본급으로 상여금을 줄여서 기본급으로 좀 녹여서 300만 원 정도 되고 복리후생비를 더했더니 이제 326만 원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능률협회가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구축물은 없으니까 패스할게요. 소방도 패스할 거고요. 홍보도 없으시죠? 없죠.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없으시고요. 일반 경비 없으니까 패스하고 이제 특경입니다. 특경은 교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받고 있던 금액이 355만 9천 원입니다. 이게 이제 대금까지 감안한 예산안이 이제 평균이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금에 별땡땡 두 개 붙어 있거든요. 요건 이제 산출 반영한다라는 거고,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되게 힘들어했어요. 눈높이에서 특경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금 때문에 정해진 연차 11개에 대한 대금만 있으면 되는데, 이번 좀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좀 대금이 좀 많이 발생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야간 수당이라든지 연장 수당을 2.0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1.5번 반영을 해주고 이런 식의 지금 교통정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지금 예산을 측정하기 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다 받아서 여기 수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은 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산출 과정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교대분들 쭉 나가시면은 340원 8,000원에 복리후생비 포함해 갖고 372만 3,000원인데 중요한 게 있죠. 요거는 사조 상비례 기준입니다. 사조 상비례 기준이고요. 공동 TF에서 특경은 자회사 전환과 동시에 사조 2교대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눈유럽회는요 사조 2교대 급여 설계를 안 합니다. 그 과업이 없어요. 과업이 없는데 일단 비상안전 기획부하고 얘기한 거는 임금 하락 없이 탄력 근로제 사인을 해서 사조 2교대를 실행한다라는 게 지금 무시적인 지금 제 얘기인 거고요. 거론이 됐는데 이제 명확하게 공동 TF에서 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선을 그으려고 해요. 임금 하락 없이 가는데 능률협회가 지금 안을 내놓은 건 뭐냐면요 사조익에 문제 없습니다. 탄력 근로제 하셔도 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더 좋게 탄력 근로제가 아니라 유연 근로제라는 단어를 썼죠. 유연 근로제라고. 저희한테 굉장히 나쁜 거예요. 네? 일기 자체한테 나쁜 거예요. 근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근을 쓰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예요. 유연 근무 제도가. 네? 52시간 넘겨도 돼요. 근데 안 넘길 때도 있어. 그때 빼는 거예요. 그만큼을. 52시간을 한 달로 평가할 거냐, 두 달로 평가할 거냐, 네 달로 평가할 거냐, 6달로 평가할 거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능률협회는 미리 제기한 게 뭐냐면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안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대근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으셨나 봐요. 유독 눈에 띄게 다 찾아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대금 때문에 인원 증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게 능률협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그런 거 없고 그거는 미래의 일을 속단하지 마시죠. 일단은 우리는 증원 없이 그다음에 임금 하락 없이 넘어가는 걸로 약속했으니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경도 마찬가지로 특수형도 마찬가지로 저기 복리후생이 19만 원 정도 이상 되긴 하지만 일단은 인상률을 3% 예상을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6단계 승단책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도 들어오면 처음 기본급이 198만 1,700원이에요. 근데 그냥 대리도 15년 쭉 근무하시면 208만 6천 원이에요. 이렇게 갭 차이가 나죠. 이런 차이를 지금 승단이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매년 적용받는다고 하면 그게 지금 가스공사하고 있는 호봉제예요. 근데 호봉제가 아마 올해 넘기고 내년에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검사에 쭉 패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특경도 마찬가지로 1단계서부터 6단계까지 쭉 체계가 있습니다. 전사는 또 오해 계시니까요. 전사는 연봉 체계입니다. 연봉이기 때문에 근데 연봉이 다 틀려요. 그래도 이제 그걸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복리후생비를 348만 원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사에 이제 사이버 보안 관제하고 통합정보 시스템 유지 운영 관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연봉 플러스 사업소득이 있어요. 월급은 매달 200만 원씩 받으시면서 사업소득 3.3% 공제하고 한 400만 원씩 받으세요. 그래서 연봉이 합치면 8천에서 한 2억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그냥 자회사 전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 다 급여로 신고를 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연봉 안에 이 복리후생이 다 포함이다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분들은 한 80만 원 정도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맨 마지막에 싸우는 노동자가 쟁취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지금 10월부터 대정부 투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에 속해 있는 인천공항 지역 지부하고 코레일하고 이제 경기 쪽에 계시니까 그 지역난방 안전 아실 거예요. 방배동 지부장에 있는 그쪽은 이번에 신임 사장이 와서
단체 협약을 무효화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도 자회사를 넘어가면 자회사하고 단체 협약을 맺을 겁니다. 단체 협약은 회사가 정하는 취업 규칙 또는 사규에 있는 규정하고요. 여기 없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과 사규 취업 규칙보다 우선하는 게 단체 협약이에요. 단체 협약은 매년 공공노조에서 1조에서 130조까지 나와 있는 안을 뿌려줍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단체 협약을 맺으세요라고. 그러면 이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은 원래는 2년이었습니다. 2년인데 단체 협약 2년이고 이걸 이제 갱신하기 위해서 회사도 교섭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까지 감안해서 3년을 줬어요. 유예기간 3년을. 네. 근데 지역난방 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내려꽂은 사장이 와서 해지했어요. 이제 안 할래. 이거 없애. 무효화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82명이 안전근로를 하셨던 분들이 지역난방가 무슨 일인지 아세요? 네? 그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내서 따뜻한 물을 쭉 뿌려주죠. 땅속으로 관로를 쭉 해가지고요. 그 관로를 검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언젠가 한번 큰 사고 한번 터졌죠. 열관로 터져가지고 사람 다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전을 우선시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데가 새로운 사장이 와서 단협을 해지를 하고요. 일방적인 해지를 하고 182명도 인원이 부족해서 매너 뚜껑 열고 들어가고 작업하다 올라가다 나오면서 차에 띠꺼운 받아갖고 다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작업 중이라는 게 게이트 작업 안내판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50원이나 그렇답니다. 신고하는 금액이 구청에.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최소한 3인 1주 작업하게 해주세요. 한 명 내려가고 한 명 지켜보고 한 명은 차 안옥에 맞고. 네? 그런데 그거를 심사장이 와갖고 150명으로 영구 용역을 냈답니다. 그러면은 30분 정도가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가스공사도 67명이 하는데요. 4급에서 7급에서 줄이시겠답니다. 80%를. 네? 1급에서 3급은 몇 명 안 되니까요. 네? 한 3-4분 줄이신 것 같아요. 나머지 다 4급에서 7급이에요. 4급에서 7급은 차장에서 사원들 중에 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모회사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가스기술공사가 을입니다. 자회사죠. 가스공사 자회사인데 그나마도 공공기관이에요. 기술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매년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한 3가지 종류의 계약을 해요. 가스공사에서 생산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이 있고요. 일반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서 입찰을 따내는 계약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계약을 따로 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계속 줄이고 있대요. 가스공사가 이번에 재무위원 기관으로 경상비 10%를 줄였습니다. 경상비 10%는 모든 사업비를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1,000억을 쓰고 있으면 100억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100억을.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부탁하는 게 저희 같은 입장인 거죠. 95% 줄였어요. 어쨌건 간에 못 주죠. 네? 88% 주는 거예요. 그만큼 줄인 거죠. 네? 쓰려고 했던 건데 저희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다 줄이다 보니 저희한테 뭐죠? 기존 업계 줄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싸우는데 가스공사는 아시겠지만 산자부의 눈치를 보고 기재부의 눈치를 봅니다. 기획재정부는요. 자회사를 만들면서 낙찰료를 의무 적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만들어 놓고는 눈앞에 얘기를 들으니까요. 저희 가스공사 이렇게 자회사 만들려고 합니다 하고 기획재정부를 가면 처음에 딱 보는 게 몇 명, 용역대 몇 명이고 자회사 때 몇 명, 용역대 돈 얼마 썼어, 자회사 때 얼마 쓸 거야 이것만 본답니다. 네? 용역대 100억 썼으면 자회사 때도 100억 쓰면 된대요. 그럼 그냥 넘어간대요. 근데 자회사 때 용역대 100억 썼는데 자회사에서 105억을 썼다고 딱 넣는 순간에 5억이 왜 필요한데? 네?
뭐 서비스 계속 뭐가 있어? 뭔 사업을 할 건데 엄청나게 까탈스럽게 따진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죠. 전환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올해 안에 무조건 자회사 설립을 하자. 자회사 설립을 하고 운영 인력 일자회사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이 15명이고요. 특경 같은 경우 특경 자회사는 10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인력을 내년 초에 뽑아서 우리 눈옆에가 설계한 임금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공사의 관련 부서들이 예산 책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갖고 와갖고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간을 한 2, 3개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내년 넘어가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논의를 하면서. 그러면 저는요 아침에는 어떻게든 자회사를 가고 싶어요. 오후쯤 되면 아씨 자회사 꼭 가야 돼. 그냥 요용으로 남아있으면 안 될까? 이런 이게 아침하고 저녁에 생각이 바뀌어요. 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우리 동기 후생에 막 써도 돼요. 근데 못 주겠대요. 못 주다 보니까 서로 싸워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싸움은 가스공사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윤석열 정부를 두들겨 패려고 10월 달에 총파업 결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에서 들이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종에 있는 기획재정부까지 이제 쫓아 내려가고 예산 올려주세요. 여길 왜? 아니 가스공사는 돈 좀 더 달라고 하면 맨날 기재부 당신들 핑계댄다. 당신들이 안 주는 거잖아. 어? 당신들이 안 준대. 그래서 안 주는 거래. 그래서 지금 싸우려고 준비하는 거지. 이거는 검토된 사실입니다. 인천공항이요. 2가지 가지고 지금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을 했고요. 조정 신청을 했고요. 처우 개선이에요. 돈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인원.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퇴사하시는 분들, 정년직 하시는 분들은 채용을 안 했어요. 네? 지금 계속 인천국제공항이 계속 돌아가고 있답니다. 한 70% 정도 됐대요. 코로나 전보다. 충원 안 해줘요. 충원 안 해주고 있어요. 인원 충원 2가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싸움에 저희도 같이 싸우려고 해요. 왜? 우리의 밥그릇을 위해서. 네? 자회사를 넘어가도 싸워야 됩니다. 눈유럽에는 5년 동안 자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총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비가 있겠죠. 일반 관리비. 저희의 보험이라든지 하는 일반 경비가 있을 거고, 경영 지원 인력의 급여도 있을 거고요. 자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 괜찮겠지만 살 동안까지는 세를 주면서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경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차감하고 난 이익을 2%를 책정을 한답니다. 그럼 이 이익 2%는 결국엔 자회사로 넘어가서 자회사에서 저희 노동조합이 얼마만큼 또 자회사의 사장과 경영진들하고 막 쌓아갖고 따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 남았잖아. 네? 거기서 얼마는 우리 자회사 직원 노동자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이제 따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임금 협상이 될 수 있겠죠. 네? 단체 협약도 하고 임금 협약도 하고 하는. 그러면 가스공사는 사내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자회사로 가는 저희는 없어요. 그러면 사내복지기금 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출연해주면 되는데 이노조가 반대하는 거 보셨죠? 도커가스노조가 저희 절대 안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수익의 일부, 그러니까 2%라는 수익의 일부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또 일부는 저희 복지를 위해서 쓰고 또 일부는 장비라든지 이런 걸 사는데 쓸 수도 있겠죠. 네. 장비라고 하면 돼요. 저희를 위한 비품들을 사는데 사용할 수도 있겠죠. 기존에는 이제 가스공사 다 사서 줬지만 이제 절대 안 사줄 거예요. 절대 안 사줄 거예요. 사준 것까지는 뺑 끝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급자족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네,
이제 막 이제 설명 드렸고요.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가스공사 관리자들의 비자금은 어떻게 협상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해 보면 지역 공부는 인원이 작으니까는 어쩐다, 기지 공부 유지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지방부에서는 특히 기관 소장이 아직 기관 소장을 떠나서 이런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금 저기 특경의 행정조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지위 소송을 거는 바람에 비계부에서요 새로운 부장이 와서 청경하고 특경의 체계라든지 방호관에 대한 것을 쭉 털었더니 굉장히 좀 미흡했나 보더라고요. 성이 안 찼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특경의 행정조장들이 근로자 지위 소송을 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계부의 부장이 갑자기 해서 기재부에 15명의 TO를 요청을 해요. 또 기재부가 또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호관 밑으로 7급 정규직을 채용해서 깔았습니다. 15분을. 방호실장은 별정직이에요. 청명도 별정직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분이 7급 정직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방호관이 되는 그림을 그리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계부에서는요, 야, 행정주장들이 우리 가스공사일만 했다며. 그래서 15명 우리가 채용했어. 근데 니네 졌잖아. 안 잘린 거면 또 다이라고 생각해. 자영 감사할 때까지 그냥 봐줄게. 그래서 들어가서 일해.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몇 군데도 또 이제 반대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격하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비계부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행정조장 다 인정 못 하겠다. 당신 같으면 인정하겠냐? 지금 근로자의 수송해서 니네가 졌어. 우리 뽑아서 다 넣었어. 15명 채용했으니 이 15명을 감소시키는 게 맞는 거잖아. 그나마 그냥 자연 감소를 봐준 것만도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할 말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뭐 근로자 수송할 때는 울 때는 나 배고프다 막 울지. 뭐 들고 파요 뭐 이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여지를 주세요라고 해갖고 지금 조금 물러섰어요. 비계부의 부장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든지 지금 저기 기지하고 본사만큼은 좀 살리고 싶어서 이게 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본부는 조금 저기 아예 말 씨알이 안 막히고요. 기지하고 본사는 좀 먹혀요. 근데 그것도 확답을 안 주는 상태는 아니고요. 1급 조장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면 1급 조장이 연보로 싹 정리해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가 지금 저기 이야기가 된 상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잘 걸고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다 싸웠어. 바로 직장들이 형제한테 생각하라고 어쩌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살라고. 자기네들이 그때 이제 아무래도 바보차들이 행정을 하다가 정치 시기를 했는데 이런 신청하니까 자기네들은 뭐 하는 거라든지 하기 쓰니까 빨리 들어. 그러면서 니들 행정들하고 붙여가지고 손을 걸어라. 그래서 그런 것이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손을 보고 싶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런데 소송 걸어놓고 나니까 방원한테 제가하는 거 몰라. 그러면서 소송공사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지금 와서 진짜가 힘들어 잘 걸어보았으면 일단 백기 행정을 갖다가 이제 백기대로 보내야 돼. 그랬는데 보내지 않고 그동안에 그만 이제 그때 감단을 하고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아니고 이제는 써먹었으니까는 이런 장하니까 나가. 이런 장하는 거는 비인간적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잘 검토해서 참고해서 좀 가능하나 뭐든지 우리 노조가 어떻습니까? 가스공사하고 우리 노조의 생긴 건 뭐냐면 없는 거 있는 거 만들어내는 게 노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스공사 저렇게 나오더라도 강경에 어떤 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찾지 않으면
뺏겨 놓겠습니다. 밖에 누구하고 이제 자주 실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보면은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태반이 2017년도 5월 6월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특별 대장으로서 이란이 없어서는 좋지만은 일단은 2017년도 5월 2월 있었다고 2월 있었다고 해서 내 자신이 먼저 채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채용이 돼야 되는데 2017년도 5월 입사자들은 뭐 서류 면접하지만은 그 2월 입사자들에서는 이 사람들에서 서류 면접인데 얼마만큼의 서류 면접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원이 고용성에 대한 방초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서도 면접이 막 좋다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서류 면접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또 2023년 11, 23년 안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먼저 채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임금도 월급도 보기제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내가 먼저 채용이 되고 나서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저도 우리 배우들이 지금 2010년도 이렇게 많으니까는 그게 좀 명확하게 좀 어떤 게 이 사람들 채용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노조팀에서 얼마만큼 해서 이 사람 100% 갖고 갈 것인지 아, 그게 가보는 거죠. 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2017년 7월 20일서부터 21년 12월 23일까지 그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은 인성시험을 보는데요. 인성시험 보는데 OX로 해서 볼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 지구에서 문제지를 좀 2개 정도 드릴 거예요. OMR 카드하고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냥 다 안 푸셔도 돼요. 예? 근데 어차피 참고 자료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한 경쟁 채용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죠. 뽑은 자리는 100자리예요. 네? 100자리. 근데 응시하신 분이 120명이면 20분 떨어져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뽑은 자리가 100자리인데 100명이 안 돼요. 응시하신 분들이. 네? 네. 그래서 탈락자는 없으실 거예요. 없으신데 이제 탈락자가 생기는 이유는 저거예요. 서류를 거짓으로 내시는 분들 있거나,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결격 사유, 형사처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하고 면접에서 불량하게 하신 분들,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전날 술이 빠지실 수 안 가고 하면은 이거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걸 빼고는 다 채용되시는 거예요. 자, 채용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2월 23일 이후에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이제 뭐 불안하실 건데 어차피 그분들은 자회사의 채용 기준인 거예요. 이제는 가스공사가 뭐라고 얘기 못해요. 네? 그럼 자회사의 채용 규정이거든요. 자회사의 채용 규정은 또 누가 또 저희 덤빌 수 있느냐? 노동조합 덤빌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네?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 갖고 살려드려야죠. 자르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가스공사가 예산을 집행을 덜 하거나 그럴 경우는 저희도 방법이 없죠. 네. 근데 싸우기도 할 거예요.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자회사로 넘어간 저희들이 서비스를 더 잘 해야 되겠죠. 아마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네. 남부발전이나 서울발전 얘기 들어보니까요. 처음에는 아우 하셨어요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답니다. 뭐 하세요? 어디 계세요? 하면서. 예. 예, 근속연수 과정을 못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승단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을 해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임금을 올리고 갈 거냐, 아니면 그 승단이라고 하는 걸 적용시킬 거냐, 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능력표 컨설팅에서는 승단보다는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고 가는 게 더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승단은 어차피 이제 자회사는 다 똑같이 넘어가는 거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는 똑같이 입장에서 이제 시작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가시는 게 더 낫다라는 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88%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라고 하면
바로 적용했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 아무쪼록 저희 작년 12월 2003들은 네. 저는 교육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 또 특별한 계획사에 좀 노력해 주셔서 네, 경계사에 없으면 들어가시고요. 아, 한 가지 저기 채용비리 센터가 한번 돌 겁니다. 채용비리에서 걸리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니 가스공사 한다고 하니 뭐 그건 이제 지켜봐야죠. 예. 뭐 이제 공사의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공사의 친인척은 무조건 이제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제 3자가 봤을 때 아유 정당에서 오신 분이요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누구라고 하면은 일단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도 모르는 거라서 일단 채용비리는 형식적으로도 한번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채용비리 할 때 우리 지부에서도 한 명 배설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대한 탈락자 없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인선시험 보는 거 다 정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10월 23일 전에는 퇴직자 탈락자가 없다고 없어요.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걸 네. 복잡하게 얘기해서 왜 자꾸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 탈락자 없습니다. 탈락자 없다고 아니 이거 탈락자 있으면요, 제가 들이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희는. 네, 저희 지부는 지금 여기서 12월 23일까지 재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탈락자 발생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이제 경기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좀 있는 지역인데 네. 우리가 그 예전에도 그 사업소마다 그 인원 그 배정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의 어떤 그 경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 범위라든지. 근데 이제 경기지역본부나 인천지역본부 같으면은 신도시가 계속 늘어나서 관리소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관계로 우리 경제미화는 이제 경제시설은 계속 그 관리소가 늘어나면서 그 관리하는 지역들이 계속 느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인원들이 좀 어느 정도 그 다른 사업소하고 맞춰서 그 인원 충원이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미화의 그 이안의 그 미화 지급 체제 변경에서 보면 우리가 중노무원, 경노무원으로 나누고 있단 말이죠. 이 안에서는 물론 일안으로 가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유경력자가 경노무로 있고 만약에 중노무자가 신입 직원인데 바로 이제 직급 체제로 뒤집혀 버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노무다 그러면 그 위험하면 수당으로 빼면 되는 거고, 또 경노무라고 해도 어떤 감정 노동의 성격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그 기피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누게 되면 상당히 그 노동 인력을 쓰는데 경직되지 않을까. 한 예로 전에 한번 우리 연금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노동자분들이 쪼그려 앉아서 풀을 뽑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우리가 예초기를 했을 때는 그게 그 중노무고 손으로 뽑았을 때는 그게 경노무냐, 이런 그 개념의 차이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안보다는 우리 노조에서는 일안 쪽으로 해서 위험하다, 감정노동이다 그러면 수당으로 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일하는 할 확률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본부에서 관리소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지금 사업관리부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진이 지금 짓고 있거든요. 거의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지역본부가 생긴다는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그 경북에서 관리소를 강원지역본부 쪽으로 넘겨줬어요. 강원지역본부에 저희 강릉 출장소라고 그래야 되나? 강릉 쪽으로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거기 뭐한 5개 정도를 넘겨주고 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업관리부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면적 대비 거리로 갈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쉽게 뭐 PS 해서 유인 무인 나누고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관리 좀 크게 졌지만 지금 작게 짓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생기는 관리소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작아도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인원수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능률협회에서는 어차피 네. 전환에 대해서만 하니까 네. 자회사 가서 네, 앞으로는 이제 계속 늘어나는 자회사 가서는 계속 얘기할 거고요. 어차피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세개당 한 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자회사 경영진하고 얘기해서 모의사하고 싸워서 받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더라도 투쟁은 계속 해야 된다. 결론은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다라는 거예요. 예. 뭐 그대로 지금 65세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예. 이거 하나 그거 그대로 가는 건가요? 네, 그대로입니다. 65세 가고요. 촉탁증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호조하고 거기서 촉탁 1% 이걸 할 거면 그냥 전혀 67세로 해. 그럼 나뭐 이거 화딱지가 났고 아니 촉탁 1+1 해놓고 우리 뭐라고 해놨냐 밑에다가 실제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막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 일을 계속 하실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촉탁증은 저희가 힘들어요. 남는 분들이 힘들어요. 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 그래서 조건을 달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반대해요. 말하면 당신하고 싸우시니까 이거는 자회사 가면 바로 할 거예요. 자회사 가면. 자회사에서는 하는 거에 서 가스공사 못 하거든요. 그다음에 추세가 정말 연장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시설미화는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건강하신 분에 한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경로원, 중로원 대상입니다. 예? 뭐 소장, 반장, 뭐 직급 갖고 계신 분들은 내리셔야 돼요. 내리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경로원, 중로원 대리 기준으로 촉탁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세부 합의안 조정하면서 네. 거의 지금 다 된 상태잖아요. 거의 좀 빠지. 아니 빠진 게 아니라 저번에 얘기해서 다시 아니 뺐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된 것 같습니다. 시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시설. 우리 임성빈 대리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그 시설 마음이 저도 시설이지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정규직 전환되는 상황에서 사실 너무 표관하게 안 좋게 돼 있어가지고 일단은 우리 임성빈 대리님하고 시설 또 다른 분 오신 분 계신가요? 아 예. 그러니까 참 능률협회 안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그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복원을 하고 능률협회 안을 받으려고 진짜 백방으로 뛰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사업관리부에서도 어떻게든 뭔가 명분을 찾아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 진행이 되다가 어그러졌습니다. 사업관리부에서 물가 인상분 3% 인상이 되면 에스컬레이션 해준다는 거로 조건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해서 한 1.8%, 2% 좀 넘게끔 올라간 상황에서 용역회사에까지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업관리부에서 요거 3% 넘으면 바로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진행이 되면서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물가 인상분이 아니고 노임단가 인상분으로서 3%였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어디선가 아마 제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그러지면서 그냥 이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일단 전기기계 조립원으로다가 일반 그 대리님들
직급을 단순 노무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기타 공학품질관리원으로 해서 2019년도에 단순 노무에서 바뀌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고서 우리가 이제 어필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바뀌었죠. 근데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40만 원 오르고 하반기에 또 40만 원 오를 줄 몰랐어요. 아마 그 담당자인 김도희 차장님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두 번 연속해서 1년에 80만 원이 오른 상황이 되다 보니 본인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고, 그걸 또 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또 그게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또 어그러지면서 다시 단순 노무로 바꿔버렸죠. 그리고서는 단순 노무 곱하기 110%, 뭐 113% 이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단순 노무보다 10%를 더 받는다, 15%를 더 받는다, 이런 논리를 해서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논리에 막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상여금이 400%입니다. 미화분들은 300%죠. 그래서 100%를 더 올려서 400% 맞추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지금 한정된 재원에서 미화분들을 100% 상여금 더 올려주시게 되면 쓸 수 있는 재원이 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차피 같은 회사가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맞춰야 되죠. 100%를 띄워서 기본급에 넣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인상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띄워서 넣게 되면은 8만 5천 원 정도 하는 단가에서 9만 7천 원 정도로 단가가 올라갑니다. 단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단순 노무보다는, 물론 또 이게 또 있습니다. 단순 노무가 얼마가 오를지, 전기기계 조립원이 이후에 얼마가 오를지 이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단지 기본급이 높으면은 연쇄적으로 다른 수당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모두가 다 이쪽으로 바꾸고,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는 기계 정비원이나 보일러 정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물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년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못하면은 고령 친화 직종에서 다른 직종으로 잘못 바뀌게 되면 정년 60세를 주는 그것도 폐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고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기계 조립원으로 맞춰놓고 곱하기 무엇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거에서 맞춰서 해놓고, 그리고 앞으로 인상되면은 인상분을 계속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가스공사처럼 정률제로 해서 자회사는 뭐 2%다, 3%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급이 높은 쪽이 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저 신임 지부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다 공감하는 부분은, 일단은 지금 시설이 지금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러 돈을 갖다 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은 좀 보장을 해주자라는 쪽으로 얘기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수습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을 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뭐 신임 지부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지회는 연장 근무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본사는 그것도 잘라버렸습니다. 그것도 잘라버리는 바람에 본사는 지금 1인당 30만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연장 근무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정식으로 해서 아예 못 박아놓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단순 노무에서 일단 한 발을 나왔다는 거, 그리고 뭐 저 위쪽은 또 여기 직책수당이라고 붙어있죠. 요게 항상 함정입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과장하고 대리 쪽은 이걸 뒤에 없이 클리어했다는 거, 거기다 좀 일단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에 지금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인상률을 시설 쪽에 대리분들한테 3.8%를 형성을 해놓은 것이 아시겠지만 이거 본사에서는 과장들이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자도 2.0%인데 불만이 좀 있는데, 이거는 지역본부의 그 대리분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숫자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전에 기타공학 품질관련 할 때도 사실 그 부분에 가장 인상폭을 넓게 했던 게 이제 그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일단 대리님들의 임금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좀 힘을 모아놓은 것이 이번에 능률협회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미흡합니다. 아주 많이 미흡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합리적으로 제대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임금으로 바꾸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 쪽에 또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질문 주시면. 이거 마치시는데. 아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우리 시설 직종 동지들한테는 회초리를 맞는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원상복구 내지는 크게 피해를 느끼지 않는 정도 선이라도 만들도록 우리 또 신임 지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